자, 이제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을 좀 총정리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여기다 int a 이렇게 쓴 것만으로 인해서 메모리가 생긴다 했나요? 아니죠. 이건 일종의 하나의 설계서라고 말씀드렸죠. 설계도. 그러니까 계획서죠. 말 그대로. 설계도가 아닌 계획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계획서잖아요. 나는 A라는 공간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4바이트를 할당하겠다라는 거지, 이거 썼다 해가지고 4바이트가 생겨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아이유 관계자래요. 아이유 관계자에서 아이유 콘서트를 연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콘서트 진행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콘서트를 무작정 진행하나요? 아니죠. 일단 공연장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빌린다. 그죠? 뭐 공연장 또는 땅을 빌리겠죠. 그 다음에 공연을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땅을 빌리는 게 먼저예요? 공연을 하는 게 먼저예요? 당연히 공연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땅을 빌리는 게 먼저잖아요. 땅을 빌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예요? 실행부터 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죠. 4평짜리 땅을 먼저 빌린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빌리고서 실행을 해야지 이 녀석이 실행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메인 함수, 즉 C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행을 했을 때 미리 먼저 얼마큼의 메모리를 할당할 건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면 뭐예요? 4바이트가 필요하겠구나. 4평짜리 땅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연을 시작했어요. 사람들 오겠죠? 그러면 사람들 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의자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컴퓨터가 램 4기가, 8기가, 16기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행해보고 필요한 만큼 의자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요? 우리가 실행하면 상황에 맞게 필요한 의자들 개수 맞게 넣으면 되는데, 왜 항상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사전 신고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 메모리는 뭐다?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다. 그죠? 메모리는 여러분들 무한한가요? 아니죠. 유한하죠.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메모리는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컴퓨터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램의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램의 종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느린 이유는 뭐겠어요?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킨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4기가 메모리가 있다 해볼게요. 4기가 메모리가 있으면 컴퓨터를 키자마자 여러분들이 1기가는 씁니다. 왜?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에 들어가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죠? 운영체제 돌리기 위해선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림판이랑 아이콘 뭐 그런 등등 기본적으로 숨 쉬는데 기초대사량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실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메모리상에서 운영체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4기가에서 1기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롬도 키고 롤도 키고 포토샵도 키고 엄청나게 메모리를 금방 잡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작업관리자를 한번 열어보면, 작업관리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작업관리자 열 수 있는데, 자, 앱이 지금 강사 컴퓨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숨 쉬어야 되는 기초 대사량이라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켰어요. 그러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키기 전에 미리 나한테 뭐 해줘야 돼요? 알림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따진다? 그러면 굉장히 컴퓨터 사용하기가 귀찮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컴퓨터는 램이 한정되어 있어요. 자, 프로그램은 뭐 여러 개 돌아간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돌리는 프로그램은 많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요 세 개가 다 동시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램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실행했다가 멈췄다가 그걸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건데, 사람 눈으로 보면 어떻다? 그게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마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관리하기 빡센 것이 뭐다? 메모리라는 거예요. 메모리.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메모리한테, 정확하게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운영체제한테 이런 게 찾아왔대요. 인트 A가. 그러면 운영체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자유의 날개를 펼쳐봐. 내가 커버 쳐줄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운영체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이 메인 함수 실행하려고 하는데 몇 바이트 필요한지 나한테 당장 말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4바이트. 인트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나 4바이트 필요해 라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int b라 썼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8바이트 필요하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갑자기 int 포인터가 왔어요. 자, 얘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8바이트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 rr 해가지고 3 왔어요. 몇 바이트? 12바이트. 그렇죠. 필요하네? 라고 해서 이제 주겠죠, 운영체제가.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40바이트인데 40바이트를 쓰는 와중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실행 중에 40바이트를 썼어요. 이미 다 썼어요. 근데 내가 실행 중에 프로그램의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운영체제가 아이고 불쌍히 여길까요? 아니에요. 운영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아니, 너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가 부족할 거 알았으면 미리 나한테 더 달라고 했어야지. 왜 뒤늦게 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딱 정해놓으면, 이런 걸 정적 할당이라 했죠. 그죠? 정적 할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딱 고정해놓으면, 픽스 시켜놓으면 프로그램 실행 전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미리 메모리가 측정 가능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리 결정해가지고 운영체제가 그거에 맞는 메모리를 준단 말이죠. 40바이트를 준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숫자를 여러 개 입력해야 된대요. 나는 10개를 입력할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숫자를 더 입력해야 될 상황에 온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더 입력해야 될 상황에 왔다 해가지고 실행 중에 이 숫자의 길이, 즉 배열의 길이를 늘릴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정적 할당의 한계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프로그램 끄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숫자를 많이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짠다고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당연히 돌아가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램 크기에 맞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런데 자, 이 녀석이 내가 만약에 숫자를 2개 입력한다 해가지고 마법처럼 숫자를 2개 입력하게끔 공간이 알아서 줄어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5000이라고 적는 순간 무조건 4, 5, 20이니까 2만 바이트를 잡아먹는 거라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요? 나는 숫자를 조금밖에 입력하지 않을 건데, 아니 도대체 이 프로그램만 돌리면 내 컴퓨터는 버벅이고 렉 걸리고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int size라 쓰고, 자, printf 써볼게요. 너 숫자 몇 개 입력할래? 몇 개 입력할래? %d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숫자 몇 개 입력할래 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화자찬하는 거죠. 나 좀 똑똑한데? 자, 그래서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죠?
자, 그래서 고객이 5를 입력했대요. 자, 5를 입력하니까 4, 5, 20이네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나에 맞게 메모리를 쓰겠네? 그 다음에 고객한테 전화 왔어요. 자, 2000개 저장하려 했는데 저장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잘못인가요? 고객이 2000개 저장하려 했는데 저장이 안 된대요. 그건 우리 잘못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로 돌아가진 않지만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그냥 고객한테 뭐라 하면 돼요? 컴퓨터 바꾸세요. 좋은 걸로 바꾸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나는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 근데 무거운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게임을 돌리고 싶어요. 또 좋은 사양으로 게임을 돌리고 싶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내 컴퓨터는 정말 별론데 그 좋은 게임을 사양 높은 걸로 돌린다 해가지고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그렇죠? 당연히 버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게임 회사가 아이고 고객님 그러셨어요. 아 컴퓨터가 안 좋으시네요. 아 그럴까요? 아 동정하지 않죠. 당연히 냉정하단 말이에요. 아 너 컴퓨터 바꿔. 너가 이거 돌리려면 우리 거 사양 이러니까 너 좋은 거 하려면 너 컴퓨터 좋은 걸로 바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예요? 아쉬운 사람이 바꾸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쉬운 사람이. 근데 사실 그거는 된다는 가정하에 되는 거고 이게. 근데 왜 이게 실제로 안 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이즈라는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이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다?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런 타임이라는 거죠. 런 타임이 뭐예요? 프로그램 실행 후라고요. 프로그램 실행 후 여러분들이 F5를 딱 누르면 그때 우리가 사이즈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프린트프 숫자 몇 개 나오면서 스캔F가 작동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에 의해서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이 결정되는데 근데 int ALR 이런 식으로 쓴 녀석은 언제 메모리가 결정이 돼야 된다? 컴파일 타임에 메모리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C 언어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는 나중에 배울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가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짤 수 없겠죠. 그죠? 언제 메모리가 할당되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런 뜨뜨미지간 애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영체제라는 녀석은 메모리 관리를 굉장히 빡세게 해야 되는데 메인 함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바이트 줄까? 지금 당장 말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따가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사실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고객이 숫자를 만약에 엄청나게 크게 입력하면 어때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때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이 몇 바이트 사용할지를 실행 전에 알게 되면 우리가 말로 동작 할당 같은 거 쓸 필요 없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즈라는 값은 실행 도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이유 콘서트를 한대요. 자, 아이유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한다 했어요? 콘서트장 내가 콘서트 할 장소를 빌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장소를 빌릴 때 그 장소를 이만큼 빌려야 할지 이만큼 빌려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데 아이유 같은 경우는 거의 매진이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큰데 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모른대요. 사람 몇 명 올지 모른대요. 그러면 콘서트를 일단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실행 중에 의자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말도 안 되죠. 실행 중에 의자를 깐다?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다? 고객이 당장 다음날 어떤 특정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그 전날에 1000을 입력했대요. 4000바이트 당장 땡겨와야 되는데 이 메인 함수라는 녀석이 실행되면 스택 지역에서 메모리를 할당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택 지역은 뭐예요? 메모리가 미리 측정, 즉 사전 신고 제도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미리 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가 컴퓨터가 이걸 알아서 계산하지 않을까? 사이즈는 4바이트 1000이라 했기 때문에 4000바이트
이런 식으로 지금 실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미리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되는 거지만, 자, 컴퓨터는 미리 실행해보는 그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딜레마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점이 언제다? 프로그램 실행 도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도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얼마큼, 즉 메모리가 얼마큼 필요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뭐 해야 돼요?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중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했을 때 메모리 얼마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이런 경우에는 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100이라 썼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400바이트니까 그죠? 이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4바이트인 건 알지만 사이즈라는 값이 언제 뭐가 들어올지는 실행해봐야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행 중에 받아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사이즈 오프 인트라고 쓰시고 곱하기 사이즈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말록이라는 걸 쓰려면 std 뭘 필요해요? libh 요거 필요하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죠. 아니 강사님, 그러면 아까 사이즈라는 값이 프로그램 실행 후에 결정된다며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 했어요? 일단 측정 가능한 녀석들만 가지고 메모리를 할당해준다 했죠. 그죠? 인트가 4바이트, 인트 AR이 8바이트니까 포인터 변수니까 일단 12바이트 준다고요. 12바이트 줘서 돌려보낸 다음에 이 말록이라는 거 뭐예요? 얘가 알아서 시스템 구조상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자기가 운영체제한테 가가지고 메모리를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받아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록 때문에 우리가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얘가 실행 중에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이라는 게 결국에 있는 건데 이 말록이라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들? 그럼 말록이라 해가지고 얘도 무작정 좋은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록해가지고 사이즈를 받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1000이래요. 그러면 4000바이트 받아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힙이라는 공간에서 메모리를 땡겨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000바이트를 땡겨온다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ARR은 그 4000바이트의 시작점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ARR이 그 시작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 중간에 나는 이 말로 이 녀석 사이즈 바꿀래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결국에는 얘도 결정되는 건 똑같아요. 다만 내가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이 메모리가 얼마큼이 필요하겠네 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실행 중에 입력받아가지고 그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객이 나는 숫자 10개 입력받을래. 그럼 10개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는 거고 나는 100개 입력할래? 그럼 100개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정해지면 끝나요. 정해지면 끝나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자료 구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을 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프리를 해가지고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카드 제도라고. 여러분들이 카드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라는 건 긁으면 반드시 할부금을 갚게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게 되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적 할당도 잘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에 대한 총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